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습 문제 2-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1, 2단원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는 단원입니다. 급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단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1단원은 수열이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로 수렴하는지, 그 다음에 2단원은 이것들을 합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2단원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2단원이 1단원에 비해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할만하다, 쉽다. 그 이유가 뭐냐?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급수 자체가 수렴한 형태는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리미트 an이 무조건 0으로 가는 것만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 고교 과정에서 나오는 급수가 수렴한 형태는 전부 다 망원급수, 한항과 이웃한항의 차로 표현된 형태들을 무한히 쫙 더하는 형태, 또는 무한 등비급수, 등비급수.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혼자 연습 문제를 풀면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 너무 어려워. 이 단원 너무 힘들어. 라는 느낌이 드는 수험생들은요, 방금 말했던 큰 두 가지 틀, 이거를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은 문제가 형태는 다 달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방금 말했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해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강의를 왜 들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알고 시작하면은 그 뒤에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하지만 이 단원은 혼자 공부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오히려 뒤에 미적분보다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파트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본 다음에 공부하시면 할만합니다. 바로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값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십시오. 이런 거야.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점점점점점점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떤 꼴입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또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떤 꼴이냐면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꼴이야. 첫 번째 항부터 더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얼마 되는 거 없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한다 라고 말하면 반쪽짜리 답이야. 반쪽짜리 답입니다. 왜 반쪽짜리 답이냐면요, 실제로 방금 말했던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이게 n번째 항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아니죠. 왜냐면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n번째 항이나 뭐 n 플러스 1번째 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두 개씩 쪼개서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항이 꼭 홀수 번째 끝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냥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다시 항이 짝수 번째 끝난다고 보세요. 두 번째 항이야.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네 번째 항이야. 여섯 번째 항이야. 그래서 여섯 번째 항까지 싹 더하게 되면은 얘가 사라지고 사라져서 1 빼기 4분의 1만 남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씩 끊으면 마지막에 남는 게 1 플러스 얼마분의 1 이런 꼴이 남는 겁니다. 이것도 뭐 정확하게는 몇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이 좀 전체를 봤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꼴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없이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홀수 번째에서 끝나면은요, 첫 번째는 그냥 1이야. 세 번째는 이거야. 다섯 번째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니까 홀수 번째 끝나게 되면 이것이 그냥 딱 없어져가지고 1만 남아요. 딱 1만 남습니다. 이거는 뭐 극한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1이야. 그래서 어쨌든 짝수 번째 끝나건 홀수 번째 끝나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전부 다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건 별거 어렵지 않지만 1-2번 문제를 실수 없이 풀려면은 방금처럼 풀었던 논리, 쌤이 이제 수식으로 풀기보다는 좀 이렇게 형태를 볼 수 있게. 자, 두 번째는 2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3분의 4 하니까 이거 정답은 2구나. 왜냐면 쌤께서 말씀하셨기로 이렇게 없어지니까. 또 이렇게 없어지니까 제일 첫만 남기 때문에 2구나 라고 쓰면은 아웃이 아웃.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만약에 짝수 번째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홀수 번째로 항이 홀수면은 당연히 2인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짝수 번째로 가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끊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싹 더하면은 사라지고 또 사라지면은 이게 2 마이너스 얼마분의 얼마 이런 꼴이 나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있다고 치면 이게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그 뒤로 하면 더 가겠지.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요, 요 값이 얼마로 수렴하냐면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에서 n이 무한히 커지면 이 값이 1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극한이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은 2 빼기 1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홀수 번째끼리 끊으면은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홀수 번째까지 합. 뭐 s의 2n-1. 요 값은 무조건 2입니다. 근데 s의 2n 짝수 번째 하는 것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은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짝수 번째 끝나는 거랑 홀수 번째 끝나는 거랑 다른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은 이 수열은 그냥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진동하는 거죠. 항이 무한히 커지면은 2, 1, 2, 1, 2, 1 이렇게 생기는 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발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수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수식으로 푸는 거는 오히려 뒤에 가서 정확하게 하시고 특히나 이제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는 수열 단원하고 다르게 n번째나 n 플러스 1번째나 n 마이너스 1번째의 그 섬세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얼마에 수렴하는지에 대한 러프한 부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열 단원이 더 어려워 실제로. 수열 단원은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랑 n 마이너스 1번째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열의 극한은 말 그대로 극한 연산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어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수열이 어려워서 수열의 극한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수열의 극한 왜 미적분에 처음에 배운 줄 알아요? 이 수열의 극한의 개념이 나중에 함수의 극한으로 확장이 되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미분계수가 정의되고 적분이 되고 그러니까 이 단원의 이 과목의 목적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은 그냥 극한의 개념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쭉쭉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두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담식을 만족한다. BN은 이거 뭐 작고 AN은 뭐 이런 꼴입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해. 그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란 뜻이죠. 영어 약간 많이 나왔었죠. 그랬을 때 질문이 an의 극한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an이랑 bn의 관계니까 요거를 bn이라는 식으로 an을 물었으니까 an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표현하게 되면은 an은 예, 넘기고 나누시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bn 마이너스 6 나누기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 되겠습니까 지금? 식 맞죠? 마이너스 6네 마이너스 이렇게. 뭐 하는지 알겠어 지금? 뭐 식을 쓸게요 그냥. 넘기면은 2a는 6 마이너스 bn이야. 양변을 갖다가 1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bn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식은 나누시면은 2, 4, 6 해서 2n까지 더하게 되면은 1부 이렇게 하는 거지. 2의 괄호열고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인데 이게 뭡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맞습니까? 따라서 이 값은 n의 n 플러스 1이 되어서 요걸로 나누게 되면은 n의 n 플러스 1분의 3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n이 이런 범위에 있는 거야. 질문이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서 an을 구하는 건데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서 이 값이 얼마로 가는 겁니까? 이게 얼마로 가는 겁니까? bn이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3으로 수렴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얼마로 갑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b가 역시 3이기 때문에 3으로 가는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에서 가운데 낑겨 있는 an도 역시 3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형태죠? 자, 다음 문제. 좌표 평면에서 직선 x 빼기 3y 더하기 3은 0이라고 있는 것에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표, y좌표 모두 자연수인 모든 점의 좌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자연수인 점. 그랬을 때 급수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급수 구하는 과정 무조건 일단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BK분의 1을 먼저 구해. 1부터 n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그 앞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구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부터 무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일단 더한 다음에 그것에 n을 무한히 보내는 느낌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XY 좌표가 뭐 자연수인 걸 한번 구해볼까요? 자연수인 거. 그러면은 일단은 요 식은 자가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3분의 1X 더하기 1 아닙니까? 그럼 X가 무조건 3의 배수가 돼야지 Y 좌표가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써보겠습니다. X좌표가 제일 처음에 가능한 건 3부터 가는 3부터. 그래서 3이 가능하면은 1 더하기 1이니까 3,2. 그 다음에 6,3. 9,4. 이런 꼴입니다. 그럼 n번째는 뭘까요? X좌표 3n이 3n. 3n 되면 3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 BN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AN 아닙니까? 이게 BN 아닙니까? 그러면 1 곱하게 되면은 3의 n의 n 플러스 1분의 1을 무한급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네, 시그마에 3분의 1 앞에 붙어 있고 요거 이제 부분분수 많이 했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하고 이걸 리미트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뭐 시그마를 쫙 더하게 되면은 이게 1 빼기 2분의 1, 2 빼기 3분의 1 쫙 더해서 요게 얼마로 수렴하는 겁니까? 1로 수렴하는 거죠. 네, 앞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서 앞에 3분의 1 곱해져 있으니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2-4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것의 합을 계산하십시오. 역시 무한급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꼴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데 잘 보면 알파 빼기 베타는 상수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파 베타가 그냥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알파하고 베타, 그러니까 알파가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근은 그거야? 이거 만족하는 근이 근의 공식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거죠. 뭐 어느 게 큰지 나와 있지도 않네요.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야 이거를 어떻게 구하지 봤더니 시그마에 걸려 있는 게 n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 빼기 베타 같은 건 상수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제를 푸는 것에 앞서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문제를 풀 생각만 하시면은 문제 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은 이게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빼기 베타 분의 알파의 n제곱이구나. 빼기 알파 빼기 베타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의 n제곱이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하고 요것만 잘 구하면 그냥 끝나는구나. 이런 거 뭡니까? 다 들러리. 물론 이걸 갖다가 막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n만 시그마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무슨 문제야? 등비수열 문제예요. 등비급수 문제예요. 등비급수. 이게 무슨 말이야? 알파의 1제곱, 알파의 2제곱, 알파의 3제곱, 점점점, 알파의 n제곱, 점점 해서 싹 더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물론 이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이 값이 1하고 마이너스 사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1 플러스 5건, 루트 5건, 1 마이너스 루트 5건 4로 나누게 되면 전부 다 1하고 마이너스 사이니까 문제 조건은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이런 말인 거야. 알파 빼기 베타분의 1로 묶어내면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빼기 1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요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엄청 복잡한 문제처럼 보지만 전혀 안 복잡해요. 그러니까 등비급수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겁니다. 통분하면 되겠네요. 알파 빼기 베타분의 1의 통분 1 마이너스 알파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돼가지고 알파 베타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 분자가 알파 빼기 베타인데 이게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1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네, 4분의 2죠.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1. 네, 이걸 방금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1이니까 1 빼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1분의 1이므로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반부 연산은 괜찮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은 이 꼴을 시그마 안쪽만 어거지로 막 해가지고 풀려고 하는 건 사실은 등비 수요를 물어보는 아주 단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게 보여야 돼요. 다음 문제 2-5번. 소수 P가 P분의 1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번 시간 시작할 때도 말했는데, 막 이런 이제, 지금 이게 기본표 문제인데도 이런데, 실력 문제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고 낯선 형태의 무슨 계산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등비급수 아니면 망원급수. 그걸 여러분 찾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원래 못 풀어.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야. 네, 그래서 현재 이 형태는 전부 다 이거 등비급수하고 관계가 있는 형태네요. 그죠? 그래서 소수 P가 P분의 1은 뭐 이런 꼴을 만족할 때 P의 값을 계산하십시오. 단 A하고 B는 0에서 6 사이의 어떤 숫자입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요것만 잠깐 쓰시면은 6의 2n제곱은 36의 n제곱이야. 곱하기 6분의 1 이런 꼴인 거잖아 지금. 그지? 36의 n제곱 곱하기 6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6분의 1인 겁니다. 이게 분의 a인 거야. 더하기. 이게 뭡니까? 36의 n제곱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36의 n제곱분의 6의 a 더하기 b 뭐 이런 꼴인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급수를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36분의 1이 공비인 거죠. 36분의 1, 36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등비급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P분의 1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n에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36분의 6의 2 더하기 B.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얘가 36과 35니까 분자분모에 36 곱하게 되면은 35분의 6의 2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고 요 값이 문제에서 P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P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6의 2 더하기 B분의 35가 되는데 문제에서 요 P가 뭐라고 하면 소수라고 하는 소수. 네. 이제 이 소수라는 말을 학생들이 오해를 해서 뭐 0.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소수라고 하는 게 2라고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가 없는 수라는 뜻이에요. 소수. 보통 이제 그냥 뭐에서 0.15 이런 거 소수잖아요. 이런 거는 뭐 교육과정상 소수라고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실수라고 말하거나 유리수라고 말하지 소수, 그러니까 분수 소수가 사실은 뭐 다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유리수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실수, 유리수, 자연수, 정수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소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란 말이 나온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3, 2, 3, 5, 7, 11, 13, 17, 19 이런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A하고 B가 뭐냐면은 0 이상 6 미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정수니까 0에서부터 1, 2, 3, 4, 5 이런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한 값이 35를 나눴을 때 소수가 되려면은 무조건 이 분모가 가능한 값은요. 이 분모는 그러니까 이 P가 소수니까 35가 7 곱하기 5니까 분모 가능한 게 뭐 가능할까요? 뭐 5 가능하죠. 5. 분모가 5. 분모가 7도 가능합니다. 이런 숫자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족하는 거. 분모가 뭐 이런 수 가능하고요. 1은 소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능한 P는 그치 이 P 자체가 5하고 7이 가능한데 과연 주어진 범위에서 만들 수 있을까 봤더니 이러면 되겠네요. A가 만약에 1이고 B도 1이면 6 더하기 1이니까 7임으로 나누면은 P는 이때 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이고 B가 5이면 얘가 분모가 5니까 35 나누기 5 하면은 7이어서 P가 7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족하는 P 값은 5 또는 7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등비급수 문제. 자, 이제 도형 관련된 활용 문제 또는 순환소수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런 문항의 뒤에 또 실력편 문제는 조금 더 어렵고요. 사실 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어떤 문제였더라? 등비급수 관련된 문제죠. 문제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푸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을 그은 다음에 그리고 5등분해서 가까운 네 점을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변 길이가 10이야 이게 지금 10이야 10. 10이야. 여기다가 대각선 갖다 5등분 했습니다. 5등분. 5등분을 해서 이 중심에 가까운 점 두 개 이렇게 그어서 꼭점 잡고 또 5등분해서 이렇게 잡아서 정사각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행위인 거예요. 그럼 이 정사각형 같은 거는 한 변 길이가 얼마겠습니까? 대각선이 5등분 됐기 때문에 이거 역시 대각선이 큰 대각선의 5분의 1이므로 닮은 비가 5대 1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정사각형은요.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2. 원래는 큰 거는 10이었는데 5등분해서 2가 되어서 이것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의 제곱인 4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넓이. 자, 두 번째는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4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에 대해서 방금처럼 똑같은 행위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16개를 잡았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이 색칠한 부분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자, 문제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야?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등비급수 문제입니다. 등비급수 구하는 과정은 첫 번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4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이야. 공비 구하는 게 핵심이죠. 자, 공비 보겠습니다. 공비는 한 항과 이웃하는 항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논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실력 문제 풀다 보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그래 이 한 변 길이가 2야.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넓이는요 2 더하기 네모 이런 꼴이잖아 지금. 근데 그 네모에 들어가는 게 어떤 도형이 4배만큼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거 하나를 봤더니 이게 이제 원래 있는 사각형에 비해서 한 변의 길이가 몇 배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긋게 되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야? 이걸 보는 거지.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 대각선의 길이의 몇 배입니까? 왜냐면 이게 5등분한 것 중에 2개 아닙니까? 이렇게 5등분한 것 중에 2개 아닙니까? 2개? 그러니까 이 커다란 대각선의 5분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게 5분의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드는 요 네모는요. 보세요. 이 커다란 사각형에서 5분의 1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전체 5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또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좋아요. 이 넓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넓이. 5분의 2의 제곱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논리적 접근을 잘해야 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직접 구하지 마시고 이런 논리인 거야. 어쨌든 이런 도형이건 이런 조그만 거건 이런 조그만 거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길이가 10이었을 때에는 4가 되는 거야. 알겠니? 10이었을 때는 4가 되는 겁니다. 한 변 길이가 10이었을 때는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의 한 변의 길이가 요걸로 바뀌면서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넓이는 요것의 사각형하고 이 사각형의 닮은 비가 5대 2인 거야. 그럼 넓이 비는 5의 제곱 대 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2의 제곱만큼의 넓이 되는 겁니다. 그럼 큰 거 넓이가 4니까 작은 거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끝이 아닙니다. 한 개의 넓이는 이렇게 되지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한번 더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좋아. 공비 자리에 뭘 집어넣습니까? 원래 처음 넓이는 4였는데 이거 아니죠? 2의 제곱. 처음 넓이는 4였는데 4. 그 4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럼 공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비는 25분의 16이 되는 거죠. 처음 넓이는 4였는데 그 다음 넓이는 25분의 32가 되는 거기 때문에 64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처음에 해당하는 4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4가 25분의 4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25분의 64 다시 말하면 25분의 16 곱하기 4니까 이만큼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요 값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똑같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앞의 문제에 비해서 개수가 늘어나면서 넓이도 바뀌기 때문에 이걸 모두 고려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5분의 9 분의 4가 되고요. 따라서 9분의 1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실력표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실력표 문제 2-7번. 오른쪽 그림과 정삼각형 ABC에 원 O가 내접하고 있습니다. 이 원에 내접하고 삼각형 ABC의 두 변에 접하는 세 개의 원을 그린다. 또 이 세 원에 각각 외접하고 ABC의 두 변에 접하는 세 개의 원을 그립니다. 이 과정 반복할 때 O를 포함한 모든 원의 둘레의 길이 합은 원 O의 둘레의 길이 합의 몇 배인가?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의 길이 합에 이 나머지 모든 둘레의 길이 합이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정삼각형이니까 어떤 성질을 활용하냐면은 이 원의 반지름을 쓰면 R이라고 나올게요. R.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은. 근데 그 다음 원은요. 요거보다 크기가 작은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기하적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조선을 잠깐 그려볼게요. 접선 문제입니다. 접선 문제.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점은요. 이 원의 내심이잖아. 내접원의 중심. 근데 그와 동시에 무게중심,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 무게중심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요렇게 그으시면은 길이의 비가 2대 1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값이 2R이 되는 겁니다. 2R이. 요 길이가 2R.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 삼각형의 요 원의 요 삼각형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 반지름. 쌤이 편의상 이걸 갖다 R1이라고 놔볼게요. R1. 그럼 이 노란색을 R2라고 하면 R2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R2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 삼각형이 요각이 30도이기 때문에 여기 R2면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루트 3, 2R2가 되는 겁니다.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 2대 루트 3.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2R1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이게 이 삼각형이 1대 2대 루트 3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은 R1과 R2 사이의 관계. 요게 2R1인데 요 2R1인데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요 길이가 R1이야.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R2야. 그 다음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2R2예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 어렵지 않죠? R1은 3R2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R2는 R1의 3분의 1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이 3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그 다음에 있는 거 역시 반지름이 3분의 1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자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은 2파이 R1이야. 그죠? 이거의 몇 배가 되는지 보였는데 그 다음에 반지름 싹 합하면 제일 처음에는 2파이 R1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원이 3개, 3개, 3개인 거죠. 제일 처음에 큰 원만 반지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는 원만 1개, 그 다음에는 3개. 어떻게 됩니까? 요거 반지름은 2파이 R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2파이 R3 곱하기 3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근데 2파이 R2가 뭐냐면요. R2가 3분의 1 R1이에요. 요거 R3는요. 이것도의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R1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27분의 1 R1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싹 더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수열입니까? 공비가 얼마인? 3분의 1인 등비수열인 거죠. 등비급수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1 마이너스 공비 3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은 2파이 3분의 1하고 이게 없어지니까 2파이 R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니까 3분의 2분의 2파이 R1이니까 이 값이 3파이 R1. 그래서 다 더하니까 2파이 R1에다가 3파이 R1 더하니까 5파이 R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싹 합이야. 그게
제일 처음에 있는 원의 둘레 길이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파이 R1분의 5파이 R1이 돼서 R1 파이 정답은 2.5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앞에보다는 할만하죠? 왜 이 문제가 할만한지 물어봤더니 얘는 개수가 제일 처음 항만 다르고 나머지 다 3개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처럼 개수가 막 아메바 분열하듯이 쫙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되게 실력법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개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랑 넓이나 길이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딱 따로 구분해가지고 본 다음에 이걸 추가적으로 고려하시면은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편 마지막 하나를 더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ABC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CBA가 2부터 8 사이 값인 거야. 정수니까. 2, 3, 4, 5, 6, 7, 8 중에 하나고요. 0.A 땡, 0.B 땡, 0.C 땡이 등비수를 준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9분의 A라는 숫자랑 9분의 B라는 숫자랑 9분의 C라는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단 말은 이것들이 곱하기 R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이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 등비수열 싹 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근데 ABC의 정수거든요. 그럼 이게 만족하는 것이 몇 개 안 되네. 근데 A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줄어들어. 그러니까 R은 1보다 작겠네. 얼마겠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A가 8, B가 4, C가 2 밖에 없는 거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R은 2분의 1 요거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A, B, C가 정수기 때문에 만족. 그래도 2부터 8까지. 그래서 이수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보다 무한히 더하는 문제입니다.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에 급수라는 거니까. 등비급수 문제입니다.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은 9분의 8. 이렇게 해서 구하시고요. 구함의 값은 9분의 16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분의 16을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값은 1 더하기 9분의 7이죠. 그러면은 1 더하기 9분의 7을 순환소수로 표현하면 0.7에 여기 점을 찍으면 되는 거겠습니까? 정답은 1.7에 여기 점을 찍게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편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실력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이 실력편 문제들이 연산이 좀 많이 복잡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선생님 말했던 이 급수단원의 출제 원리, 다시 말하면 망원급수이냐 등비급수이냐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실력편 문제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